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향해 달려왔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갔다면 내 인생도 평탄했을지도 모른다.どうやって読みますか？全部漢字から。 김용민 씨. 학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묵는 기숙사인데 제가 일본에 마냥 놀러 오는 것은 아니고 목표를 3가지 정도 정했습니다. 굳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제 목표를 박제하는 이유는 나는 1993년생, 올해 33살, 만 32세, 백수,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사실 나도 나름 평범한 길을 걸어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삶을 향해 달려왔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갔다면 내 인생도 평탄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회사에서 6년을 다니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가? 그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고 만 30세에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그곳에서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 목표는 간단했다. 1년 안에 구독자 10,000명을 모으지 못하면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취업하자.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1년도 안 돼서 내 채널의 구독자는 2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내 수입은 형편이었고 컨텐츠 제작 비용은 늘 적자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몰랐던 것과 깨달은 것이 딱 하나씩 있다. 첫 번째, 몰랐던 것.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나는 구독자 20,000명이면 먹고 살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구독자 수와 유튜버의 수입은 별개였고 이제 단순히 구독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채널 운영과 함께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두 번째 깨달은 것. 나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나는 인터뷰 컨텐츠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 같은 성격이고 개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성격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진다. 다른 유튜버들은 편집이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그 작업마저 즐겁다. 편집할 때 게스트의 말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마치 인간이라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기분이다. 게스트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고 나는 이 일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일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인생 처음으로 유학이라는 것을 선택했고 일본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다. 앞으로 인터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이야기도 기록할 예정이다. 왜냐면 나도 일본에 가면 똑같은 이방인이니까. 이제 짐을 싸볼 건데 막막하네요. 일단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서핑 슈트입니다. 이제 서핑을 제 인생에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로 15kg, 그 다음 기내에 10kg, 그 다음에 서류 가방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서 저한테 허용된 총 무게는 25kg입니다. 25kg 안에 모든 유학의 짐을 꾸려야 됩니다. 저는 별로 옷이 없는 사람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서핑 슈트 먼저 넣는다. 일본 가는 김에 수염을 한번 길러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밀렸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여정을 해야 돼서 쪽잠 잤다가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제발 수화물 키로수 맞췄으면 좋겠다. 집에 저울이 없어가지고
딱 들었을 때 15k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14km네요. 100g 정도는 봐주겠지? 무게 배분도 완벽해가지고 지금 출발이 좋습니다. 수선을 붙이고 수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내로 들고 가시는 짐이신 거죠? 네. 앉으시면 잠시만요. 네, 그냥 올려주세요. 근데 필요하다. 짐을 붙이고 유심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본 가시고요. 하루 네. 2기가 7일 유심 한장 하신 거 맞으시죠? 핑크색 맞습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유심하고 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일주일만 사용하고 현지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곳 그냥 갑니다. 명품 같은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제가 수속을 엄청 빨리 했는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봤거든요. 여기 보면 스카이패스라고 있어요. 아, 스마트 패스구나. 이게 사전에 스마트 패스 아이디 등록한 다음에 출국 수속 밟을 때 여권이랑 탑승 정보 보여줄 필요도 없고 문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이거 등록하는 거 5분도 안 걸리니까 등록하시면 진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얼굴 인증만으로 패스 엄청 빨리 끝났어요. 저는 사람들 엄청 줄 서 있는데 저 혼자 막 특별 대우 받는 것처럼 빨리 통과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반 남았기 때문에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티켓이 확실히 편해. 감사합니다. 건너편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고 여기서 할 일은 첫 번째 출금하고 두 번째 스카이라이너라는 티켓을 사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사야 됩니다. 그동안 일본어 공부했으니까 일본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 뭔데 자꾸 날 따라다니냐? 수배 경비 중입니다. 아, 경비 중이구나. 고생해라. 오치카레. 그리고 비짓 재팬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한국에서 작성하고 오면 QR코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로 그냥 세관 신고 안 하고 QR코드 찍고 나가면 된대요. 지금 보면은 한국 분들이 많은데 막 급작스럽게 세관 신고서 쓰고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스카이라이너 저거 티켓을 사가지고 밑보리 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본어로 티켓 구매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1시 2분 기차고 이 조그만한 게 25,800원이에요 와, 확실히 한국보다 교통비가 진짜 비쌉니다. 제가 사려는 교통카드가 다 솔드아웃이 됐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JR 에키? JR 표시가 있는 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숙사로 이동을 하고 저거 현금하고 교통카드는 추후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스미마셍, 보쿠노 목대기와 はい。 니포리駅で日暮里次一番線から、ここ左に行ってください。 네,
창문 자리가 잡혔습니다. 약간 감성은 우리나라 KTX랑 많이 비슷합니다. 분명히 토스카드가 수수료가 무료라고 했거든요. 어? 수수료가 있네. 세븐일레븐으로 가봐야겠다. 스미마셍. 私はスイカカードを買いたいですけど、前のスイカか、ステーションもステーション。ステーション買いま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교통카드는 현금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버스 노선이 다 한자다. 못 읽겠는데? どうやって読みますか? 전부 간지から 히라가나 또 가타카나が全部ないです。どうやって読みますか？翻訳アプリ、翻訳っていうか、アプリ入れたら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ハングルから、違う、漢字からハングルになるアプリを入れると見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こんなアプリがありますか？あります、あります。外国の方みんな使ってますよ。それを見てもらうと、そのアプリで調べてもらうと出てくると思いますよ。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Which road? 오, 진짜 수수료 빵원이다. 대박. 토스뱅크 진짜 좋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할게요. 빵. 이야, 조졌다. 이 뭐 거의 교도소 아닙니까? 이야, 색 바른 거 봐라. 그래도 환기는 가능하네. 이야, 철창 뷰. 이제 이곳에서 3개월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막하네. 아니, 의자에 기본적인 쿠션이 없네. 쉽지 않다. 이게 일본인가? 이게 도쿄인가? 아니, 이게 청소를 한 거야, 근데? 좀 심하네.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닌데 이 집은 좀 심하네요. 이거 들어가지도 않네. 이거 바퀴벌레 나온다는 증거 아니야? 이거 조졌네. 일단은 짐을 빨리 풀겠습니다. 뭐 대충 정리는 됐습니다.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와이파이 있으니까 편집하고 여기서 자면 되는데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오, 존나 딱딱하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삽니다. 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땅 파고도 잤으니까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 정리도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일본에서 어학연수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일본에 마냥 놀러 오는 것은 아니고 목표를 3가지 정도 정했습니다. 굳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제 목표를 박제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목표한 바는 이렇습니다. 종이에 적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어를 비즈니스 할 정도로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물론 단기간에 되진 않을 것 같고 목표 설정을 12월 30일까지 정했습니다.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에 디테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유튜브
롱폼 영상 기준으로 100만 조회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일에 업로드 하던 거를 2회로 늘리고 레퍼런스를 분석해서 노션에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비즈니스를 일본에서 해보는 건데 이건 아직 비밀이어가지고 카메라 끄고 조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소리내서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국에서부터 첫 브이로그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방인인 제 모습을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제 모습이 담긴 컨텐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일요일에는 우리 일본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터뷰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두 개 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본에서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맞다네.